안녕하세요. 김승만입니다.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웹사이트 구축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이트 구조 설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설치하고 가급적이면은 실습 위주로 좀 강의를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이트 구조 설계 부분은 좀 이론적인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강의의 중간에 끼워 넣었고요. 사실은 이게 그 웹사이트를 실제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획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웹사이트 구축 프로젝트에서 기획은 사실 기획과 계획 이런 부분들이 실제 구축하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기획이나 계획 쪽, 또 설계 이런 쪽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웹사이트의 그 구축 프로젝트가 잘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그 판가름이 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 구축하기 이전에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기획과 설계 부분을 절대로 그냥 간과하시지 마시고요.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나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두 번째 웹사이트 구조, 사이트 구조 설계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웹사이트 구축에 있어서의 기획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마다 약간씩 또 회사마다 이렇게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구축의 목적 및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를 기획하고 컨텐츠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 수집된 컨텐츠들을 그리핑하고 라벨링하고 레이블링하고, 마지막으로 사이트 구조 설계, 기타 무슨 여러가지 또 무슨 뭐 파일 뭐 명령 규칙 뭐 여러가지 뭐 막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보통 이런 정도로 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드리는 거는 기획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사이트 구조 설계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웹사이트 구축 목적이라는 것은 이 웹사이트를 왜, 어떤 이유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는가. 예를 들자면 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해가지고 홈페이지죠.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요. 저는 웹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나에 대한 관심 분야라든지 내가 공부하는 분야,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나의 뭐 취미라든지 그런 나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또는 또 회사 입장에서 회사의 상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겠다. 또는 회사의 상품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파는 어떠한 그런 쇼핑몰을 구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지는 또 개인적으로 어떤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동호회에 예를 들자면 오프라인 동호회, 죄송합니다. 아이가 잠깐 들어오는 바람에 강의 녹화가 잠깐 중단되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그 웹사이트를 왜 만들고자 하는가 하는 것들을, 그것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설정이라고보다 목적을 정하는 거죠. 목적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놓고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그 타겟을 정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웹사이트 쇼핑몰을 구축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연간 매출을 뭐 1억 원, 뭐 10만 불 뭐 이상을 올리겠다라든지, 또는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나를 알리기 위한 어떤 웹사이트를 구축했다라고 하면은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월 뭐 1000명,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사실 실질적으로 뭐 1억 이상의 뭐 매출을 올린다든지 뭐 한 달에 1000명 방문이 한다든지 그런 건 상당히 이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목표가 되겠는데요. 여하튼간에 그런 것을 먼저 설정을 하는 것이 웹사이트 구축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서화해 놓으시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 진행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만 굳이 이제 나는 문서 같은 거 잘 쓰기가 쉽지가 않다. 문서하고 친하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메모 정도만 적어 놓고 이렇게 내지는 뭐 그냥 머릿속으로라도 한 번씩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기획이라는 거는 그 웹사이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갈지에 대한 것을 미리 생각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나를 알리는 웹사이트다. 그러면은 일단 뭐 나의 히스토리, 또 나의 뭐 이제 학력, 뭐 경험, 경력, 또 내가 이제 관심 분야, 내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웹사이트에 나의 목적을 그 웹사이트 구축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집어넣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을 그 기획하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서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게, 시간 나실 때마다 메모를 해 놓으시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때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가 컨텐츠를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기획된 컨텐츠 기획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웹사이트에 실리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은 그 내용들을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웹사이트 성격에 따라서는 생략도 가능한데 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왜 그러냐면은요. 예를 들자면 이제 블로그 형태의 웹사이트를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뭐 쇼핑몰 형태의 그런 웹사이트를 구축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주된 컨텐츠가 계속 생산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 구축할 당시에 컨텐츠가 모든 것이 다 수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뭔가 내용이 계속적으로 추가돼야 되는 그러한 웹사이트다. 그럴 경우에는 그 컨텐츠 수집을 뒤쪽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 기획 단계에서 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한 소개, 회사에 대한 소개, 회사의 어떤 그 상품에 대한 소개, 그런 것이 만약에 주된 컨텐츠가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컨텐츠 수집을 먼저 하고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러한 웹사이트들 요즘에는 별로 없을 텐데 아마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이렇게 써놓고 빈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진짜 이 컨텐츠 수집을 생략하고 넘어간 경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컨텐츠가 나와야지 웹사이트를 완성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그 발주를 한 곳에서는 처음에는 계획은 그런 식으로 했지만 이게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컨텐츠를 만들어줄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이제 귀찮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이제 프로젝트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웹사이트가 오픈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컨텐츠가 수집되지 않으면은 저는 진행을 시작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는 최소한 진짜 뭐 한 60%, 70% 이상은 컨텐츠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웹사이트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고 그 디자인도 완전히 막 레이아웃 다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이미 내용이 있으면서 시작돼야 되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자주 되지 않고 고정된 어떠한 그런 내용들이 주된 그 웹사이트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미리 컨텐츠를 작성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서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사진이어도 좋아요. 그냥 사진이어도 좋고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뭐 워드프레스로 만든 문서, 그 다음에 그냥 종이에 페이퍼에 실질적으로 인쇄되어 있는 문서도 괜찮아요. 책에 어떤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넣기 위하면은 그 책을 뭐 책갈피를 꽂아가지고 미리 이렇게 수집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음악이다, 뭐 들어갈 음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 뭐 모든 게 그 웹에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컨텐츠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컨텐츠를 성격에 맞게끔 이렇게 묶어보는 것, 그게 바로 4번에 있는 그룹핑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맞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보는 거예요. 수집된 컨텐츠들을. 이 그룹핑 작업은 혼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명이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이게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것은 내가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웹사이트가 아니에요. 웹사이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오는 방문자들의 대부분은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핑 이 단계에서는 좀 여러 사람한테 내가 이러한 컨텐츠들이 리스트가 쭉 있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좀 그룹으로 묶어봐 줄래? 비슷한 거 있길래 이런 식으로 좀 뭐 도움을 좀 청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미 그룹핑 해놓은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묶었는데 혹시 너 다른 생각 있니? 네 의견이 있으면 좀 줘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묶여진 컨텐츠들을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게 레이블링인데 실제적으로 그 레이블링도 계속 바뀌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 웹사이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룹핑한 것도 막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A그룹에 들어가 있던 컨텐츠가 나중에 B그룹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A그룹이라고 레이블링을 한 게 나중에 뭐 C라고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하기 때문에 문서화 해놓고 버전 관리하는 게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작은 규모의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메모 정도로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이블링은 실질적으로 웹사이트에서 보면 메인 메뉴, 서브 메뉴 이런 클릭해서 들어가는 그런 메뉴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링이 결정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웹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지 원 뎁스, 투 뎁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조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 데서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단계를 건너뛰고 그냥 바로 웹사이트를 지난 시간에 설치를 해봤지만 설치하고 나서 뭔가를 딱 하려고 보면은 막막해요. 그냥 완전 이거 백지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그려야, 그러니까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무엇을 그릴지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색을 어떤 예를 들어서 물감으로 칠할 건지 유화 물감으로 칠할 건지 파스텔로 칠할 건지 아니면 그냥 목탄으로 그냥 흑백으로 그런 식으로 할 건지 그런 게 전혀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무엇을 그릴 것인지 풍경화를 그릴 것인지 정물화를 그릴 것인지 인물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 내 상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릴 것인지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딱 도화지가 앞에 있으면은 절대 그 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듯이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결정하고 가는 단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시는 게 웹사이트를 실제 구축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따라하기로 이제 그 실습 그 강의를 진행할 것인데 그 실습 강의에서 웹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가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줌라 강의할 때 웹스쿨이라는 웹사이트를 샘플로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웹스쿨 그 사이트 스트럭처를 그대로 좀 비슷하게 가져와서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웹스쿨 예전에 그 줌라 강의 때 줌라를 통해서 만든 그 샘플 웹사이트인데요. 그 접속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webschool.webmaru.com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쪽에 들어가시면은 그 줌라 강의용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샘플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줌라로 구축을 한 것이고요. 지금 내용은 비슷하게 가져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워드프레스를 가지고 이제 웹사이트를 구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 같은 것들은 줌라를 가지고 만든 것과는 좀 약간 다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은 미리 알아두시고요. 지금 일단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사이트 스트럭처를 가지고 웹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테마를 한번 설치를 해 보겠는데 그 테마가 이게 실제로 그 유료 테마를 사용할 거예요. 그 유료 테마를 사용하는 이유는 안에 그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그런 그 기능이 그 플러그인으로 내장되어 있는 그 테마예요. 그런데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그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테마를 제가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그 테마를 이용해서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테마를 구입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 주고 이 강의를 이렇게 연습하는데 돈 주고 사기 싫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방법을 이렇게 찾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실질적으로 다시 이제 실습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